송은재TV 시작합니다. 입시 부정 혐의죠. 조국과 정경심 부부에 대한 2심 판결이 조금 전에 내려졌습니다. 조국에 대해서는 1심과 똑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오늘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정경심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수형 생활, 감옥에 오래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다,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 감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정경심은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국에 대해서 1심과 꼭 같습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입니다. 이 재판 결과 이 판결도 1심과 거의 비슷합니다. 8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그러니까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조국의 딸인 조민이 장학금 600만 원 받은 것,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던 그 유재수에 대해서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중단 지시한 것, 이건 직권남용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조국의 아들, 조국의 딸 조민, 조원에 대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발급을 받아서 제출한 것, 이건 모두 허위고 이 모두에 조국이 관여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조국의 아들입니다. 조원,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시험을 치준 것, 이 미국 대학의 교수까지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재판 지연까지 했던 것, 이것도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8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조국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형사범의 경우에 1심과 2심에서 이렇게 실형을 선고를 받게 되면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법정 구속되는 것이 거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1심과 2심, 이 조국에 대한 기소가 있은 지 4년 2개월 만입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진 게.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지금 1년 만에 2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 13부입니다. 재판장 김우수입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증거인멸할 것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죠. 방어권 보장이라는 건데 대법원 판결은 이 형량 적용이 잘 됐느냐, 이 혐의에 대해서 이 혐의는 인정이 된다. 1심, 2심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은 주로 그런 것입니다. 이 형량 적용이 잘 됐느냐, 이걸 보는데 대법원에서는 방어권 보장은 대법원 판결에서는 방어권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감옥에 있으나 나와 있으나 변호사를 통해서 방어권 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심 판결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유로 내세운 건 방어권 보장입니다. 이 방어권 보장을 내세워서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 김명수 사법부가 저지른 가장 잘못된 우리 사법부의 왜곡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판 지연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정치권의 인사들, 정치적인 재판에 대해서 불구속을 하고 재판 지연을 하고 재판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재판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냥 예사로 이렇게 구속하지 않는 쪽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우리 형법에. 그건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불구속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불구속이 원칙인 이유는 꼭 구속을 시켜야 할 피의자는 구속을 시킬 때 이 불구속의 원칙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조국은 왜 구속을 시켜야 하느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지금 새삼스럽게 그런 게 나올 게 없습니다. 조국은 자기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판정에서는 일부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해서 재판정 바깥에서는 언론 등에 나와서는
자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조국의 가족들, 자녀들이나 정경심은 자기 혐의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국은 자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검찰을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5년 동안 조국은 계속해서 검찰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기에 대한 수사, 과잉 수사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도둑놈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경찰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는 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죠. 검찰을 없애자라고 하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권, 그 다음 지금 경찰하고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피습 관련해서 오늘 부산경찰청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또 경찰도 없애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도둑놈들이 가장 싫은 게 경찰, 검찰이지 않습니까? 이걸 용납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 형평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이 정치인들, 이 구속 부분을 가지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조국을 법정 구속하지 않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방어권 보장이 새삼스럽게 조국에게만 이렇게 구속시키지 않으면서까지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재판장 김우수입니다. 또 조국의 공범입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입니다. 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하면서도 이 조국과 같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백원우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게 뭔지를 이게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들은 대부분 2심에서 실형을 받게 되면 1심에 이어서 이 구속입니다. 법정 구속입니다. 대부분 판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이 조국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조국이 이제 이 판결을 받고 나오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랬는데 정치죠, 정치. 이재명처럼 자기도 지금 배지를 달아서 국회 방탄 뒤에 숨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마 조국이 신당을 한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송영길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당을 한다 또는 지금 이재명이 하고자 하는 저 좌파 연합 위성 정당입니다. 저기에 조국, 송영길 모두 가담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참 답답할 겁니다. 이 가담을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내치지도 못할 겁니다. 조국과 송영길. 지금 임종석 하나와도 싸우는데도 버거울 상황인데 당이 쪼개지고 당이 휘청거리는 상황인데 조국, 이 송영길과 싸울 수 있겠느냐. 조국이 지금 이렇게 이재명처럼 배지를 달고 국회 불체포 특권 뒤에 숨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 나오면서 제3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 참 이번 총선 전국에서 이 조국이 설치고 나대는 모습을 국민들이 또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 재판부가 형평성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송영길은 구속이 됐습니다. 조국은 법정 구속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방어권 보장입니다. 왜 조국에게만 이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건데 대법원 판결에서 특별히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될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서까지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사법부부터 시작해서 이 이재명 재판, 이재명 불구속, 이 조국도 불구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정치적 재판에 대해서 이 구속 여부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국회의 불체포 특권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